다음은 이번에 윤석열이 미국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 미국 갔는데 언제 왔어요? 왔어요. 잠깐 이렇게 찍고 나가자. 잠깐 찍고. 야, 선생님 그것도 진짜 말이 많습니다. 그 아펙 회의 가서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일정이 영국이거든요. 네. 그 미국에서 영국이면 금방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이렇게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 다음 되거든요. 굳이 한국에 왔어요. 왔다가 다시 갔어요, 영국에. 이게 영국에 국빈 방문을 하려면 그 나라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아. 그것 때문에 다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통령실이 아유 설마 우리는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 한다 했네요, 나는. 그러니까 왔다 바로 갔어요 지금 영국에. 그러니까요. 뭐 또 좀 이따 뭐 네덜란드 간다는데 아유 귀국이 너무 잦아요. 아유, 이게 우리나라에 있긴 한 건가, 요즘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거면 뭐하러 용산으로 이전을 했냐. 그러게요. 비행기로 이전을 하지. 그렇죠. 비행기를 대통령실 차리겠구만. 네, 비화대, 네. 청와대, 용화대 말고. 그래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네. 굉장히 비중 있게 진행됐습니다 선생님.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예. 일단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정도면은 이제 미국이 사실 그동안 중국을 까버렸지 않습니까? 거의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2008년 이후로는 완전히 그러니까 적대 정책을 취했죠. 적대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거의 G2로 될 것 같다 이러니까 미국이 뭐야? 네가 무슨 G2야 이러면서 확 깠는데 이번에 이거는 거의 뭐 이제 G2로 인정을 한 네, 오히려 구걸하는 미국이 약간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까면 네. 자기한테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손해만 생기니까 네. 까는 게 효과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디커플링을 주장했다가 예. 디리스킹으로 말을 바꿨잖아요. 창피하게도. 네, 디커플링 했을 때 손해를 중국이 보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 봅니다. 미국 경제인들 다 싫어하더만요. 네, 미국 경제인들이 시진핑 만나려고 막 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머스크는 초대를 안 받았다는데. 네, 안 받았는데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만나려고 갔다는데요. 그 입장료도 비싸던데. 네, 5천만 원인가? 아유, 뭐 기업인들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 그렇죠. 기업인들한테는 껌값이죠. 네. 근데 어쨌든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뭐 네. 이런 분위기상. 네네. 그러니까 미국 그 자본가들, 특히 군수 산업 쪽이 아닌 자본가들은 중국 시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중국 시장 없으면 아주 손실이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이 밉겠죠. 왜 중국하고 쓸데없이 중국을 네, 적대시해가지고 우리 시장을 다 날리고 그러니까 애플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따로 중국을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거 첨단 부분을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면 네. 주저앉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중국이 독자 개발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화웨이에서 새로운 칩을 개발하기도 하고. 네, 뭐 핸드폰도 새로 만들고 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네. 중국을 너무 쉽게 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몇 개 찾아나면 꼼짝없이 항복하지 않겠냐 네. 했는데 항복은커녕 오히려 독자적으로 생산을 해버리는 방향으로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득 본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엔 국어를 다시 해야죠. 네. 미국 국채도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발행해도 사줄 나라가 없어요. 네.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사줄 수 있는 여력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뭐 상무부 장관인가 이 사람이 중국 가서 막 빌었다는 거예요. 국채 사달라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번에 회담을 하자고 뭐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진 회담인데 중국한테 회담을 하자고 미국이 구걸해서 계속 구걸했죠. 만들어진 회담이었다. 중국은 확답을 잘 안 두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니, 그래. 들어주는. 진짜 재미난 일화 중에 하나는 중국이 니네랑 그러면은 바이든이랑 정상회담 하기 전에 경제인들이랑 먼저 회담을 좀 할게 라고 했대요. 그때 블링컨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회담한 뒤에 했답니다. 근데 그게 훨씬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시진핑 그거 하라고 간 거지. 거의 그거 하러 간 것 같아요. 바이든은 뭐 그죠. 네네.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끝나자마자 독시자라고 하고. 아니 완전 치명가 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열이 받았나? 너무 양보해서 열 받았나? 그것도 있죠. 두 가지 다. 아. 양보한 게 아니라 중국이 고압적인 자세를 전혀 고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더만요. 뭐 중국은 중국은 뭐 얘기하고. 우세한 위치에서 할 말 다 했잖아요, 중국은. 근데 미국은 관철시킨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전화하고 지내자. 전화하고 진짜. 그 전까지는 군사 쪽에 네네네. 소통을 끊었다고 중국이. 예. 근데 그거 다시 이제 연결해서 네.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 군사 당국자 간 네네. 연락 채널을 복원하자. 예. 그 정도 합의밖에 나온 게 없어요. 교수님 저는 그 합의를 왜 그렇게 미국이 매달리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네. 굳이 지가 거기를 들렀잖아요. 네. 대만을 들러가지고 얘가 뭐 하여튼 펠로시랑 바이든이랑 나이가 비슷비슷합니다. 이놈들이. 네. 이놈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연놈들이라고 그래서 네. 아무튼 그 거기 갔다 오고 그때 이제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군사 다 채널 다 정지시켜. 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미국이 좀 이거 좀 같이 하자라고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게 복원이 됐거든요. 왜 미국이 이것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펠로시만 보낸 게 아니고 아.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이 계속 군사훈련도 하고 네, 무력도 증강시키고 네. 중국을 자극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이 거기 가만히 겁을 먹고 후퇴한 게 아니고 더 강하게 나왔죠. 그랬죠. 대만을 뭐 봉쇄하는 봉쇄도 포위하는 하고. 훈련도 하고 대만 상공으로 미사일 날리기도 하고 아. 그리고 미국의 정찰기가 하면 근접 비행해서 위협하고 완전히 가까이 가가지고 네. 진짜 가까이 가가지고 미국 군함이 지나갈 때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 몇 미터 나왔었는데 15미터였나 25미터였나 아주 위협을 느낄 네, 네. 만한 행동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이 상황이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보장이 없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실전으로 가면 좋잖아요. 쟤만 전쟁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신 없는 거죠. 지금은 그 전에도 그렇고. 아 그전에도 그렇고 사실상 겁을 주고 압박을 해서 좀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걸 얻으려는 목적이 더 컸지. 전쟁의 목적은 아니다. 대만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허.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 크죠. 부담이 크다. 왜 그러냐면 네. 대만 전쟁이 대만이라는 나라와 중국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예. 처음부터 미국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최강의 군대라고 해서 미국이 공들여 키웠거든요. 네, 엄청나게 키웠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만은 러시아 이길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미국 네, 네. 제국주의자들이. 아하. 근데 대만은 지금 그런 정도의 무장을 갖추지 못했어요. 무장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꾸 대만에다 군사훈련도 시켜주려고 그러고 무기도 팔려고 팔고. 그러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대만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게임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 대만전이 벌어져서 중국이 일방적인 네. 승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해야 됩니다. 아. 미군이. 아 그래서 또 한국이랑 일본을 갖다 붙이는 것도 있겠군요. 그렇죠. 대만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 한국, 일본을 붙이는 건 좋아요. 네. 한국을 갖다 붙이는 순간 네. 중국은 이미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국은 전쟁이 터지는 순간 한국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군산, 평택 이런 데를. 네.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 당연히 자동 개입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세계대전으로 펼쳐지는데 네. 거기에는 미국이 두 개의 핵무장 국가를 상대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중국이랑 북한이랑. 북한이랑. 아. 거기에 러시아가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벌칙 아픈 거죠, 미국 입장에서. 막상 대만 전쟁이 터져서 이게 확전되기 시작하면 이 중동처럼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중동은 지금 미국이 관리 중이란 말이죠. 확전을. 네, 네. 더 이상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중인데 네. 동아시아 전쟁 그렇게 안 돼요. 아하. 터지는 순간 북한, 중국, 일본, 한국 다 말려 들어갑니다. 아.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전쟁을 미국이 지금 치르기에는 좀 네.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죠. 네. 물론 네오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상당수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 얻어내려고 한.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 채널을. 전화라도 해야 이번에 오해야 뭐 이렇게라도 예, 예. 해야 막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기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칼빈 스노도 온다고 그래요. 칼빈 스노가 오늘 들어왔을걸요? 네네 칼빈 스노 어디를 그때 한번 공격할 때 그 나서 가지고 막 했다는데 빈라덴 죽일 땐가. 아, 뭐 아무튼 뭐 하여튼 칼빈 스노도 그렇고 지금 뭐 B-52H 뭐 이거 또 네. 온다 그러고 아, 또 네. 왔다 그랬나. 뭐 네. 아무튼 뭐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네. 매일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 한반도는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네. 언론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그대로 언론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전쟁 상태 같은 그렇죠. 런 분위기거든요. 네. 뭐 그럼 대만은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놈들이? 한반도 전쟁에도 중국이 대만전 시작합니다. 네. 똑같아요. 어. 상황이. 그러니까 중국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 개입이 돼야 됩니다, 자동으로.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제가 볼 때 짱구로 굴려가지고 아. 어떻게 그냥 윤석열만 좀 두드려 맞고 아. 한국군만 좀 고생하고 네, 네. 아니면 일본이나 지금 우리는 좀 뒤로 빠져볼까 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북한이 탱크 앞에 그 붙여놓은 구호 보세요, 옛날 탱크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국주의를 소멸하자인가? 아. 요즘엔 신형 탱크라서 이제 그런 안 붙이거든요. 네. 근데 옛날 탱크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네. 그거 다 앞에다 써놨어요. 그 미국이 다 들어가 있다. 미제. 미제를 경멸한다, 소멸하라. 이걸 다 탱크에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고 여태까지 한반도에서의 이제 전쟁 위기 네.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거, 못 살게 만들었던 예. 거, 이건 다 미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북쪽이.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상관없어 윤석열하고만 싸워 그러면 윤석열만 치겠어요? 네. 미국이 이제 오판하는 건데요. 네. 그럴 리가 없다. 아, 반드시 전쟁이 터지는 순간 미군 기지부터 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은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도망치든가 끌려 예.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긴장 고조를 시키는 것은 미국이 진짜 전쟁을 할 의사가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냥 긴장 고조시켜서 윤석열 안심시키고 무기도 팔아먹고. 무기도 팔아먹고 아. 그냥 허세 좀 부리고 네.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예. 오히려 북의 행동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마 뭐 이렇게 예, 예. 우리 이렇게 세니까 제발 제발. 하지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꼭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또 뒤집어서 네오콘들은 하고 싶어 할 수도 네.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여기서 이제 뭐 죽을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네. 또 지금 이스라엘은 보니까 또 이제 그 헤즈볼라까지 지금 전투를 벌이게 됐더만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원래 이제 이제까지 나온 얘기는 대만과 이제 한반도인데 네. 이번에 지금 중국을 끌어당기면서 뭔가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북중러의 지금 이 단결에서 중국을 좀 뜯어내려고 이놈들이 네. 약간 뭐 떡고물도 던지고 바이든이 예를 많이 썼어요. 내 생일이랑 네 마누라랑 생일이 비슷하던데 똑같던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시진핑 젊었을 때 사진, 미국 방문한 사진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알랑방구를 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이제 이 군사 채널로 뜯어내면서 뭔가 우리가 지금 북을 좀 할 때 좀 니들은 좀 가만히 있어라. 뭔가 이런 식의 신호를 좀 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걔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예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근데 중국 애들이 좀 그동안 이 우유부단함 네, 있었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진다. 중국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인데 네. 여태까지 모습을 보면.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 참전을 했잖아요. 한국전에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네네. 한국전쟁에서 보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북이 미국과 전쟁에서 지면 자기들 차례라는 건 알아요. 그 정도의 머리. 순망치 않은. 네, 그 정도의 머리 돌아가죠. 그리고 북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붙었을 예. 때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큼 유리한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대만 무력 증강을 계속 시킨 다음에 네. 대만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을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막상 전쟁이 터지면은 중국이 발 빼기 힘들다. 네. 발 뺄 가능성 별로 없다.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도 그래서 트럼프 때 중국을 압박하려고 북을 끌어당기려고 했던 그랬죠, 측면이 컸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회담도 한 게. 네네. 근데 북이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안 넘어가니까 열받아가지고 파탄시켰다는 설도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중국을 좀 끌어달라고 하는 거는 매냥 하는 짓입니다. 네. 제국주의자들이. 아. 근데 성공적이냐? 아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중러 동맹이 예. 옛날처럼 일시적으로 뭐 이해관계가 맞아서 하는 동맹이 아니고 국제 정세가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시기잖아요. 예. 미국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다극 체제가 부상하는 흐름이 있단 말이죠. 네. 이걸 모르는 지도자는 없어요. 윤석열 빼고는. 윤석열은 뭐 영국 가서 지금 뭐 또 인터뷰를 하는데도 엉뚱한 얘기해서 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 혼자. 헛소리 하잖아요. 지 혼자 하고 있어요. 지 혼자. 윤석열 말고 다 알아요. 이 흐름을. 그걸 제일 잘 알고 네. 선두에서 추구하고 있는 나라, 이끌어가는 나라가 북중러입니다. 이 세 나라가 짱구가 아닌 이상 그 동맹을 깰 리가 없죠. 왜냐하면 미래를 대변하는 동맹인데. 네. 그래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짓을 하겠지만 그걸 이탈할 정도로 어리석진 않다 이겁니다. 중국이. 예, 그걸 이탈하면 세계적인 다극화 흐름에서 떨어지는 건데요. 그럼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런 아쉬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이런 아쉬움, 나를 뜯어내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뜯어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경제인 만남이랄지 그렇죠. 이런 게 네, 경제 제재 해제하라.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첨단 예. 기술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 그런 게 있겠군요. 네. 저는 이번에 이 경제인 회담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그때 그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블링컨, 오스틴이 다 들어와가지고 오스틴이랑 이제 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유엔사.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들 16개국하고 우리하고 해서 17개국의 국방부 장관 다 오지 않았습니다. 네, 대표단들만 왔는데 마치 뭔가 한 것처럼 했는데 미국 애들은 사실 이제 이 전쟁을 뭔가 하고 싶은 이런 회담을 하고 전쟁 회담을 하고 있는데 네. 시진핑은 미국 가가지고 경제 회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참 이게 보여주는 약간 네. 상징적인 사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미국은 자기들이 북을 공격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이 지금 네. 성명을 발표한 거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땐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네. 네.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안 그래서 벌써 쳐들어갔겠죠. 그럼요. 사실 그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네. 세계에서 뭐 지도로 봤을 때 뭐 이 조그마한 나라를. 그런데 북이 핵이 없었을 때도 못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도 견적을 내봤을 때 견적을 내봤을 워게임 네. 한단 말이에요. 아.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미국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핵이 없을 때 네.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해군 공군 동원해서 이길 수 있는데 예.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하. 육상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프간에서 그 스레빠시는 게릴라들한테 졌잖아요. 아프간에서 완전 쥐고 나왔죠. 미국의 그 자료들에도 그렇게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산악전을 잘하는 군대 네. 조선인민군이다 이렇게 나와요. 산악전에 전 세계 최고다. 어. 실제로 한국 전쟁 때도 그 엄청난 고생을 했고. 네. 그래서 미국이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는. 핵이 없을 때도. 없을 때도. 사실 어차피 뭐 포는 쏴도 다시 지상군이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자신이 없구나. 산악전을 할 거다 이거죠. 똑바나마나. 그러면 거기서 말려 들어가지고 아프간이 이상으로 잘 싸우니까 네. 비교할 수가 없죠. 네. 아프간 군대하고는. 그러면 점령할 자신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안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70년대에도 뭐 푸에블로 사건이니 뭐니 68년도에 있었던 예. 그 이후에도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도 그 미사일 전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견적이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 거로 나와서 주저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지금은 핵까지 가졌단 말이죠. 핵무력까지. 네. 그럼 지금은 더더욱 견적이 안 나오죠. 대체대조를 해보면 네. 본토가 맞게 생겼는데 지금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북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치고 나올지 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네. 언제 행동으로 옮길지 이런 게 매우 매우 걱정될 거란 말이에요. 아, 미국 입장에서. 예, 그래서라도 더 허세를 부릴 가능성이 있어요. 더 호세를 더 부린다. 예. 지금 오늘 이제 정찰 위성이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 10시 몇 분인가 올라갔습니다. 정찰 위성이.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차례 실패. 세 번째 시도에서 이제 올라갔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예. 이게 그 아무튼 자체 기술로 해서 정찰 위성을 올렸다. 물론 또 이제 이번에 뭐 러시아 가서 기술 얻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네. 아무튼간에 이제 자체로 그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으니까 네. 조언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정찰 위성이 올라갔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북에서 이제 계속 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왜냐하면 정찰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네. 그 눈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네. 여러 군데로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당연히 이제 예. 계속 더 쌓아올리겠죠. 그 발표도 했고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 언론이 예. 뭐 성공했다고 미국 언론은 이미 얘기했는데요. 네. 뭐 궤도에 안착했다고. 어허. 한국 언론은 더 지켜봐야 된다. 아, 아직도 성공을 인정을 못 하고 있어요. 성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아까 기사까지만 해도 성공인지 아닌지 네. 지켜봐야 된다. 야. 불확실하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예전에 북에서 2번이나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는 왜 거짓말이다, 성공했다, 쟤들. 왜 반대로 말하지 않느냐? 이거 믿을 수 없다. 우리. 기본으로 반대로 말하는 게 기본 체질인데. 지금 반대로 말하는데 그때 왜 성공했다고 우기지 않았을까? 네. 너희들 발표 믿을 수 없어. 성공했지. 뭐 이런.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역시 성공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런 딴지를 걸고 있지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 네. 예전에도 그 광명성 쐈을 때 네네. 삼원가 쐈을 때 한국은 길을 쓰고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확인해줬어요. 아하. 위성이 돌고 있다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위성 그 지도 뭐 있나 봐요. 데이터베이스. 네. 거기 들어와 있대요. 그때 네. 올렸다는 거 미국도. 네. 그러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아. 아무리 이제 실패했다 그래도. 그래서 조만간 확인되겠지만 네. 북쪽에서 성공적 발사라고 했으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예.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걸 거짓말한 적은 거의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찰 위성이 많아지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게 굉장히 쫄리겠네요. 부담되죠. 네. 매우 매우 큰 부담이 되죠. 북한은 눈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눈이 많았는데 네. 다 미국 위성으로 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북쪽도 독자적으로 정찰위성을 가지고 거기에 네. 또 무인기 능력도 보여줬잖아요. 저번에. 네. 그런 걸 잘 총동원하면 미국의 그 핵 항공모함, 뭐 예. 핵잠수함 이런 것들 드나드는 걸 쫓아다니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때가 되면 치겠다는 얘기인데 큰 부담이 되죠. 예.